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조선시대의 의원 허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 말씀은 의술은 인술이다입니다. 이 말은 제 평생의 의술 철학이자 삶의 지침이 되어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의술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를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것은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10살 무렵 우리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받았고 의원들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때 한 의원님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의원님은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의원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환자들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약만 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준아, 기억하거라. 의술은 인술이다. 우리가 고치는 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이란다. 이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이후 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의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단순히 병의 증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환자의 생활 환경, 식습관, 마음의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치료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만성적인 복통으로 고생하는 젊은 여인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그녀를 진찰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삶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가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그들이 그녀를 이해하고 돕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복통은 점차 나아졌고 그녀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신체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인적인 삶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의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비단 의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생들을 단순히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닌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꿈을 가진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회사원이라면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단순히 키워야 할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왕실의 의원으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왕께서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약을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왕을 진찰하면서 단순히 두통이라는 증상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일상, 식습관, 스트레스 요인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께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수면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왕께 약을 처방하는 것과 동시에 충분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왕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신하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왕의 두통은 점차 나아졌고 왕실의 업무 체계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단순한 역할이나 기능으로 보지 마세요. 그들 각자가 고유한 인격을 가진 온전한 한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이러한 자세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또한 공감과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으로는 진정한 치유를 이룰 수 없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오랜 기간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이미 여러 의원들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노인의 병이 단순한 신체적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무력감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과 함께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표정이 밝아지고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신체적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또한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원으로서 우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윤리적 책임입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감염을 우려해 환자들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때로는 저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환자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 병에 걸려 고생했지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감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또한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집필할 때의 일입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저는 수십 년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기존의 의서들을 모두 검토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도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때로는 위험한 약재를 직접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세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이러한 노력이 결국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또한 겸손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 시골의 한 노파에게서 새로운 치료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왕실의 의원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노파의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노파에게 자세히 물어보며 그 치료법을 배웠고 이를 제 의술에 접목시켰습니다. 이후 이 치료법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지위나 명성에 도취되어 그 노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이런 귀중한 지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이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중한 가르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을 더욱 성장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또한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는 젊은이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두통 자체만을 치료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가 과도한 음주로 간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두통약과 함께 간을 보호하는 약을 처방했고 동시에 음주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두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환자를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보고 그의 삶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일,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한 영역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러한 균형과 조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또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궁중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왕과 왕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들이 아플 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들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진찰을 통해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왕과 왕족들은 대체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여러분의 건강, 관계, 일 등 모든 영역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세요. 이러한 예방적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또한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치유는 종종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오랜 기간 중풍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이미 여러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실망하기 시작했고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설득하여 치료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매일 환자를 방문하여 치료를 하고 그의 상태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아졌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환자는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년이 지나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빠른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대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이러한 인내와 끈기가 결국 여러분을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또한 개인의 고유성,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체질과 환경,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서 같은 병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2명의 환자를 동시에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심한 소화불량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 원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한 환자는 평소 차가운 음식을 즐겨 먹어 위장이 차가워진 것이 문제였고, 다른 환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이 긴장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각 환자의 상황에 맞춰 서로 다른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한 환자에게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처방하고 따뜻한 음식을 권했으며, 다른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과 함께 진정 효과가 있는 약재를 처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환자 모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두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법을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각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또한 전인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체적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지속적인 두통으로 고생하는 젊은 여성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두통약을 처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삶 전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저는 그녀가 가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두통약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르쳐주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조언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그들이 그녀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두통은 점차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환자를 전인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만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세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건강도 함께 고려하세요. 이러한 전인적 접근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균형 있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학적 원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술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술을 어떻게 인술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계에서 단순히 표면적인 소통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해 보세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의술은 인술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이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이술입니다. 그리고 그 이술을 통해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 여러분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